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5일입니다. 이 재판이 대한민국에 이 재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에는 말이죠. 아주 엄정한 얼마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슴에 충격을 줬길래 이 조선일보 사설자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화영 재판도 지연 내 성공했다. 이재명 또 대표 또한 퇴정을 했다. 재판장에서 지 맘대로 퇴정했다는 겁니다. 이건 재판이 아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사설 제목입니다. 이게. 이화영 재판도 지연에 성공했다. 시간 끌기에 성공했다. 이래서 총선을 넘어서 넘겨버리는 방법에 그런데 아주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또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퇴정을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퇴정을 재판장님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김동연 재판장은 허용을 해줬습니다. 이게 재판입니까? 이게 재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설자 얘기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가지고 15개월째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평화부지사라는 자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재명이가 만들었어요. 그 시대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평화라는 것은 북한과의 평화입니다. 북한과의 평화는 굴종적인 평화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2월 초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자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법과 양심과 공정의 어떤 DK 여신상이 이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이 수평적인 이런 공정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이거를 감안해서 검찰이 다음 재판 기일에 빨리 변론 종결하고 빨리 판결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이제 남은 절차는 이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 한 명에 대한 신문과 검찰과 변호인의 서류 증거조사뿐인데 검찰은 이거를 하루에 몰아서 끝내자고 했는데 재판부가 선고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재판기를 두 차례나 잡아가지고 선고를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넘가버리는 겁니다. 책임 안 지겠다는 거 그런 뜻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됩니까?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서 갖은 지연 시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고 검찰에서 진술하자 운동권 출신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나 냅다 남편에게 정신 차려 하고 소리치고 말이죠. 그리고 변호인도 자기가 교체시켜버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 측근과 접촉한 뒤에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판소도 있습니까? 에?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서 재판이 77일간 중단이 됐습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방해이자 명백한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이거를 재판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횟수를 늘려가지고 자신들이 선고할 수 있는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이 재판하는 신용만 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조선일보는 냉철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린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전 재판만 받고 퇴정을 했습니다. 나 몸이 아픕니다. 참 기가 막혀. 지 몸이 아픈 사람이 그래 해병대는 가가지고 거기도 가고 무슨 뭐 포퓰리즘으로 뭐 복지를 뭐 어째야 되겠다 이라고 말이지. 그리고 그 해병대 어린이집까지 돌아댕기고 말이지. 에? 아니 건강이 안 좋다는 사람이 재판 못 받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앉아있기도 힘들다 이러면서 재판을 일찍 끝내기 때문에 국회로 가서 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는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 해놓고 국감장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를 농락하는 겁니다. 예. 누가요? 이재명이 가요. 이재명이란 자가 재판부를 농락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번 조기 퇴정을 놓고도요, 의구심이 생기고 의심이 가는 수밖에 없죠. 이 대표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런 요구를 받아줬겠습니까? 아주 꾸짖었게 여기가 어딘 줄 아시오? 여기는 재판정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프다니요. 멀쩡하게 보이는데요. 진단서가 좋았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구치고 뭔가 혼을 냈어야 그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이 대표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런 요구를 들어줬겠냐 하는 게 이 사설자의 질문입니다. 예?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이 강규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자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지도 모르고 갑자기 사표를 던져버렸죠. 민주당에서 데려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더라도 끝까지 서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사법부의 역할을 그 심의를 한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추론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그러죠. 예. 참 이 사람이 지금까지 16개월을 재판을 선거법 재판을 갖다가 16개월을 끌다가 1심 선고도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100번, 1000번 뭐 변명해도요, 변명이 안 됩니다. 선거법은 1년 내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1심은 6개월 내, 그 다음에 2심은 3개월, 3심 대법원은 3개월 해서 1년 내에 끌지 못하게 돼 있는데 16개월을 1심도 재판 끝내지도 않고 끌었다는 거. 그리고 사표를 던져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더 큰 이익이 있을 거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뻔한 선거법이라는 건 뻔한 건데, 예?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일부러 짝짝 끌다가 도망간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 이 조선일보는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 끌다가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다. 강규태!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젠 15개월이나 끈 이화영 사건 선고도 미뤄질 판입니다. 재판을 질질 끌다가 책임을 피하고 싶은 판사와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계속 또 나오게 된다.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딱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15개월 된 끈 이화영 사건 선고도 미뤄질 판이다. 재판을 질질 끌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판사와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것이다. 이거는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이렇게 조선일보의 오늘 사설이 아주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네, 재판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이런 판사를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극좌파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험악한 세상이죠. 네. 극좌파와 함께 준동하는 이들, 판사 소수들이 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언제쯤 과거의 재판 판사들로 돌아갈까요? 지금 그걸 국민들이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훌륭한 대법원장이 가셨으니까 이제 서서히 고쳐지리라 하지만 그 뿌리를 어떻게 극좌파가 뿌려놓은 이 대못들을 어떻게 뽑겠습니까? 사법부는 대못들이 안 보입니다. 다 그 대신 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저건 대못에 관련돼 대못일 가능성이 있다. 저거는 알박기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은 대충 다 재판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점지를 합니다. 아, 저거는 어디 출신이다. 아, 저거는 우리법 출신이다. 국제인권법 출신이다. 아, 저거 어디 출신이다. 뭐 이런 거 다 국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정말 재판을 질질 끌다가 책임 피하고 싶은 판사와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서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라는 조선일보의 명사설을 저는 보면서 오늘 너무 기분이 분노의 이 사설을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을 아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